2시 20분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3부는 이분과 항상 만나죠. 안진걸 소장. 지금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 지금의 을밀대 시간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소장님이십니다. 자, 예. 오늘은 좀 뭐랄까요, 가슴 아픈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집배원 노동자가 최근에 3명이 잇따라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죠? 일단 개요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에 자료를 냈는데 예.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지나니까 2018년까지 예. 우정 과로사한 노동자 집배원들, 예. 우리 그 오토바이 우체국 빨간 오토바이로 이렇게 소포도 날라주시고 예. 택배 날라주시고 편지 날라주시고, 그러니까 일반 이제 예. 택배 회사가 아니라 이제 우체국 맞습니다. 직원들이죠. 82명이나 됩니다. 2017년까지는 10명 안팎에 지금 지난해 15명 늘어났는데요. 최근에 13일, 그다음에 10일 가장 최근입니다. 네. 심장마비, 백혈병, 과로사로 또 3분이 이렇게 숨져가지고 큰 사회적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략 따져 보면은 한 달에 1명 넘게 숨지는 걸로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예, 거네요, 예, 지금. 예. 아, 제가 그러니까 아까 우체국이라고 했는데 우체국은 아니고 우정사업본부죠, 이제. 네, 그러니까 예. 우체국,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흔히는 우체국을 하는데. 예. 우체국은 또 여기 말고도 또 이탁 택배 노동자비 또 따로 있습니다. 이탁 택배가 따로 있고, 아, 이분들은 그래요? 직영입니다. 직영. 아, 직영만 예. 따져서 이렇다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인데도 이렇게 열악한 처우에 있어가지고 아하. 지금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이 사연과 함께 최근에 화제가 된 그 김훈 소설가 선생님의 칼럼이 있습니다. 예. 산재 오늘 관련돼서. 금요일 예, 제가 아주 요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예. 시민들께. 이겁니다. 그 건물 현장에서 노동자가 1년에 270에서 300명이 떨어져 숨졌다는 겁니다. 네. 이걸 보고 김훈 선생님이 어떻게 된 이 나라는 책임은 아래로 내려가서 소멸하고 이유는 위로 올라가서 쌓인다라고 하는 명문을 남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최근에. 어제 SNS에서. 저희 시간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들은 떨어 다 숨지고 책임진 사람 없고 그래서 예. 소멸돼 버리고 예. 그 다음에 이유는 결국 건설은 그 대기업 재벌 대기업 건설 이유로만 남았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뼈 아픈 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고관대장의 자녀들이 그런 일 하다 숨졌으면 벌써 이 문제 해결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노래가 파워 투 더 피플이잖아요. 예. 존 레논의. 근데 정말 권력이 민중에게 있고 또 국회 뭐 방금 전에 국회의원 네. 토론했지만 민중의 대변자들, 이렇게 땀을 일하는 노동자 서민들의 대변자 국회에 많이 있다면 네. 이런 사고가 이렇게 방치될까. 그냥 이 우체국 문제도요. 이게 문제가 된 게 제가 이것을 작년 재작년에 예를 들면 KBS 라디오라든지 CBS 라디오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 문제에 문제를요? 대해서. 네. 그때도 심각하다 과로가. 그랬는데도 또 계속 이 고쳐지지 않은 건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좀 일단은 먼저. 예. 이건 공식적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조사를 한 겁니다. 같이 예. 노동조합이랑. 예. 연간 노동시간 2017년 기준으로 2,745시간인데요. 평균 우리 국민들 평균, 우리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국민들인데 예. 그들보다도 평균 693시간을 그러면 쉽게 1년에 얘기하면은 예. 1년에 한 2달 정도를 더 2달 일한다. 정도를 더 일하는 걸로 하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체국이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요즘 막 신도시도 생기고 예. 어디 뭐 저기 멀리 사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집배원 선생님 혼자서 감당해야 될 면적도 많고 또 우편물도 1, 2인 가구 그러니까 쪼개져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과로를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예. 첫 번째는 52시간 근로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맞습니다. 예.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아니 당연히 해당돼요.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과로가 계속. 근데 일단 52시간으로 줄여도 예. 예를 들면
하루에 배달할 물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안 했으면 하고하라 이런 거죠. 아, 그럼 근로시간도 그래서 치지도 않는 거예요? 실제로 무료 노동을 했다는 게 우리 집배원 노조의 주장입니다. 한두 시간 더 했다는 겁니다. 예. 안 그러면 내일 와서 하면 더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한두 시간씩 더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해법은 뭐냐. 사람을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853명을 뽑기로 필요하다고 우정사업본부의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식으로 꾸려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런 건 잘 꾸려지는 거죠. 옛날에는 아예 그냥 외면받다가. 근데 꾸려져서 거기서 집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춰요. 그래 연 2,340시간이거든요. 아까 예. 2,745시간보다 줄어들잖아요. 예. 이렇게 맞추려면 2,853명의 그러니까 2,853명 인명 거의 3,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사실 주 22시간이 원칙은 아닙니다. 원래는 주 40시간 근무잖아요. 그렇죠. 하루 8시간. 예, 예. 우리 거 좀만 남아서 야근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예. 다 인간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가정의 화목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단 12시간씩 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까지 해서 주 52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주 52시간씩 꼬박꼬박 일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결국 2,853명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아,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저는 아하. 자 여기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거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심지어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요. 정부나 지자체 뻥 뚫린 복지, 그렇죠. 복지 사각지대 막 맹비난합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예산안에 그런 송파 세모녀 복지 사건 같은 거 예방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막 복지 대책을 세우면요. 복지병 걸렸다. 나라 재정 파탄나는 식으로 또 공격을 합니다. 이러면 누가 어떻게 올바른 정책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방관이라든지 집배원이 부족하다는 건 계속 지적되는 내용인데 지금 국회에서 계속 일 증원하려고 하면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건데 왜 정부가 자꾸 돈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냐는 네. 일부 보수야당의 논리가 계속 증원을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예를 들면 비효율적인 공무원 일자리에 있다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줄여나가야죠. 그건 맞잖아요. 계속 성과평가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지표 점검해서.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보건의료 인력 서비스 그다음에 경찰 일부하고 소방관하고 그다음에 집배원하고는 부족하다는 건 뻔히 알고 이것들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국민들이 정말 행복해지는 서비스들이잖아요. 네. 치안 서비스, 의료 서비스, 우편 서비스,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이고. 근데 번번이 국회에서 이런 분들의 인력이 늘어나는 게 좌절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이제 2,800여 명 그러니까 한 3,000명 가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진짜 늘어난 건 한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한 1,000명 정도를 증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명 정도.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늘었네요. 근로시간 40분 예. 단축했다고 하는데 예. 집배노조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별로 현장이 개선되지 않았다. 작년에도 과로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예. 호소하던 때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건 좀 이렇게 따져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 이것은 내용이네요. 양쪽의 주장이 달라서 예. 계속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예. 분명한 것은 작년에 정규직 집배원 1,000명을 증원한 예산이 전원 예. 삭감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라고 할까요? 해결책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일면 우리가 지금 추경안에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산불 문제 이번에 그런 예, 거라든지 예. 추경 대책에 들어갔잖아요.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계속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있고 죽고 있다면 이러면 이번 추경은 아니더라도 네. 어떤 식으로든지 그 정보통신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네. 최대한 동원을 사람 빨리 더 뽑아가지고 그만큼 그분들의 과로를 줄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네.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사람 안 뽑는 논리가 적자라는 거거든요. 우정사업본부가. 예. 근데 우리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버스 파업 사태 때도 버스 요금이 사실 우리나라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2분의 1. 그래서 이번에 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는 또 요금 인상 안 하고 네. 인천하고 서울시 요금 인상 없이 파업 문제 해결해 가지고 또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언제까지 버스 요금이나 우편 요금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걸 유지할 것이냐.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시청자들께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혹시 그 너무 낮은 요금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집배원 선생님들이나 버스 기사님들이 너무 혹시 열악한 조건이라면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그래서 200원 인상을 택한 거잖아요. 네. 이건 선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우리도 아주 저렴한 기존을 유지하되 조금씩 올리는 뭐 그런 판단은 필요한데 어차피 언제 올해는 어렵다고 보고 내년 내후년에 우리 집배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우편 요금이 지금 아주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편 요금도 한국 우편 요금이 50g라는 예. 기준으로 350원밖에 하질 않아요. 영국이나 일본, 독일에 비하면 절반 심지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화는 조금 논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새 그 새벽 택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것도 보면은 굉장히 싼 값에 이렇게 택배를 받아보는데 실제 그 택배를 새벽에 운송하는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뭐 맨날 이야기지만 200~300만 원도 안 된다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택배 요금도 하나당 100원씩만 올려주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호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우체국의 적자도 택배 민간 택배사하고 택배를 경쟁하잖아요. 우리 흔히들 말하는 소포라는 예. 게 택배 아닙니까? 거기서 사실 단가가 너무 저렴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경쟁 때문에 그래서 적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우리는 아주 저렴해 좋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회사가 적자에 시달려 가지고 경쟁하다가 그것이 거기에 직원들과 노동자들이 전가되는 분위기라면 조금은 우리도 이제 요금을 인상해줘야 되는 여유를 한번 생각해야 될 굉장히 싼 값에 좋은 서비스나 상품을 소비하고 있다면은 한 번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우체국 아까 제가 우체국에도 네. 이런 집배원 노조 오늘 이번에 이 문제가 되는 게 집배원 노조인데 여기는 이제 민주노총 소속의 집배원 네. 노조고요. 또 우정노조가 따로 있어요. 항노총 소속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 택배를 위탁해서 하는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분들 주로 차로가 다니시는 분들 그 위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배송 그 택배 가격 100원만 인상돼도 노동자의 처우가 엄청나게 개선된다라는 호소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예. 당장 우리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요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잖아요. 버스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서울하고 인천은 요금 인상 없이 해결했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당장 저도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전향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깎는 야당 행태에서도 지적을 하되 다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우편이나 대중교통 서비스에서는 요금 인상 일부를 네. 받아들여주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착한 적자란 말 있잖아요. 공공서비스에서 착한 예. 적자를 유지하더라도 그 적자 너무 커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알겠습니다. 정도의 사회적 합의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택배 사업 그 업종 전체가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 이 특정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과로사로 숨지고 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책을 내야 된다. 예.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해결책을 내놓는 게 사회적인 책임이다. 그렇죠. 이게 생각이 또 드네요. 민간회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잖아요. 우정사업본부라는. 예. 그다음에 과로사도 문제는 또 과로자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네. 되면 이제 자포자기 심리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를 다 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보고 우리 집집마다 가장 귀한 편지와 소포와 무슨 그 정부나 네. 기관에서 보내주는 중요한 물건들 우리한테 보내주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살 수 있게 조금 더 우리가 연대하고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택배 그 집배원들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고요.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